자, 갑니다. 인터뷰. 제30. 그거는 이따 2편, 2편에서. 그렇습니까? 그럼 네, 5편에서. 아니, 괜찮아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되게 행이 묶어서면서 갖고 왔는데. 자, 아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청담의 난이 원장 안상원입니다. 여의도 구마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식 전문가 박양숙입니다. 네, 오늘 저희 알더밥에서는요, 여름철 보양 음식입니다. 여름철 양반들의 보양식, 바로 민어인데요. 우리 전통 한식 전문가 박양숙 선생님 모시고 민어에 대한 자세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편, 여름철 양반들의 보양식 민어, 이번 편 청취하시고요. 팟빵 알더밥 게시판에 후기 올려주시면 저희 두 분 선정해서 영린 카디날에서 출판한 아프로디테 감각의 향연 책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과 성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쓴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족분들 후기 말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RED786님인데요. 집에서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유기태입니다. 네이버로는 성이 안 차던 차에 이분 전문적으로 집에서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자,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요리 비법이 나오는데 요리 비법은 주로 우리 쿠마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박양수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죠. 보따리 좀 더 풀어주세요. 특히 쿠마님요. 이렇게 후기 남겨주셨고요. 자, 아스코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드디어 쿠마님 가게로 출동합니다. 여의도 근무할 때는 몰라서 못 가봤네요. 일본에서 감동했던 에비수 맥주와 쿠마님이 어떤 음식을 풀어놓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요새 에비수 맥주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잘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우리 아마 저희가 가족분들 후기 조금 늦게 소개시켜드려서 우리 아스코님 쿠마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저희 또 알더밥 게시판에 한번 좀 후기 좀 올려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양수 선생님 네네. 얼마 전에 5월 초였나요, 그죠? 아니, 5월 말. 5월 말에 네. 세계 식문화 요리 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하시는데 우리 요리 심사위원장으로 그죠? 위원장 경찰이 있던데. 위원장. 어떠셨어요? 큰 행사 치르셨는데. 재밌었어요. 그죠? 네. 어떠셨나요? 오셨죠? 아니, 아침에 새우 반찬 갖고 갔는데 밥 먹으라고 반찬에 갔는데. 어떠셨어요? 장승 깎아보고 막 이러대. 아침에 장승을 막 라이브로 막 깎고 앞에서 쑥대머리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시민들과 네. 함께 네. 하는 그런 행사로 이번에 이제 첫 행사라 좀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내년에 좀 더 되겠습니까? 좀 보충을 해서 네. 좀 다 같이 함께 하는 행사로 좀 거듭나기를 그렇게 하기를 저도 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후 진료를 조금 일찍 마치고 네. 광화문광장 가서 우리 박양수 선생님 뵀었는데요. 한국에 지금 있는 여러 대사관에서 나오셔가지고 민속 공연들도 하고 각 나라의 음식들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좀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게 공연도 보고 특히 멕시코, 페루 이쪽 친구들이 굉장히 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재밌게 봤어요. 남미 중남미 쪽에는 막 추고요, 그죠? 총 쌀쌀 춤 같은 것도 추고 그거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우리 박양수 선생님이 전통 한식 전문가로서 한국의 이 한식을 세계화하고 또 여러 한국 지금 대사관들 외국 분들한테 또 많이 알리시고 그런 것들이 또 애국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대사관에서 행사하실 때 케이터링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런 일들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박양수 선생님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음식을 하니까 우리 옆에 앉아있지만 딸미가 이 누나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옆에 앉아있고 전화번호를 받고 이러면 서로 농담하고 이러지만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누나. 저희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애국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아니, 음식 하시는 분들이 음식과 요리로서 한국을 알리면 그게 애국이죠. 그죠?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전통 한식 전문가 박양수 선생님께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관심과 도움도
이렇게 주시면 격려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어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여름철 양반들의 보양식 민어입니다. 그죠? 우리 그 박 선생님은 네. 그 서울 토박이로 제가 네, 알고 네. 있는데 실제로 요새 말고 예전에 네. 예를 들면 뭐 1960년대, 70년대 뭐 이런 정도가 지금으로 보면 예전이죠. 그렇죠. 그 이 여름철 복날에 서울에서도 민어를 많이 해 먹었었어요. 옛날에는 민어가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민들 그냥 막 먹는 막 먹는 음식이었지. 그래서 아마 그 민어의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백성민자였죠. 맞습니다. 그렇죠. 막 먹는 그렇죠? 음식이었지. 오히려 민어는 네. 비싼 음식이 아니었고 지금 더 비싸졌지. 지금 많이 비싸졌지. 지금 예.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생산량이 이 인자도 이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고흥 그렇죠. 이쪽에. 예. 근데 거기 생산이 더 많이 되는 건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 제주도에서 제주도 더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많이 됩니다. 어. 많이 되고 맞아요. 제주도에서는 2, 3월달, 1일달, 겨울달 이때 민어를 먹지. 맞아요. 예. 근데 어떤 생선인지 알이 먹이면 네. 알에 대한 영양분이 전부 다 몸에 영양분 생성 영양분이 알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맞아, 민어가 맞아. 암놈이 싼 겁니다. 암놈은 탕거리, 뭐 순놈만 이렇게 해가지고 횟거리로 먹고 하는데 이게 웃긴 게 있답니까? 솔직히 말해 여름에 민어 비싼 거 나 이해 못 하거든요. 이해 못 하거든요. 왜? 흔하거든. 겨울 민어가 더 맛있거든. 아, 맛있는 건 겨울 민어가 그렇죠. 맛있어요? 겨울에는 암놈 알이 안 가져가지고 암놈이고 순놈이고 다 맛있어요. 아. 살도 딱딱하고. 근데 여름에는 암놈은 맛이 없고 순놈만 맛이 순놈만 이제 겨울철 맛 조금 나는 거라. 네. 예. 근데 그게 여름철에 보양하기 뭐 따로 있습니까? 옛날에 많이 먹었던 것들, 백성들 많이 먹었던 그게 이제 민어니까 그게 이제 휘게 해주고 다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알라우로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인자도 쪽으로 오는 근데 거거든요. 이제 예. 어란 만들 때 예. 숨어도 이제 그렇게 그때 오는 건데. 3월 요때 알이 많아서 이게 알라우로는 잡는 건데 이게 일제시대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에다가 그냥 기생집이 있었답니다. 아, 인자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정도로 많이 잡혔을 때 백성물고이니까 솔직히 여름 민어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도 그 지금은. 최근에 한 5년, 10년 사이에 약간 유행처럼 여름에 예. 뭔가 그 날은 덥고 기운은 빠지고 피곤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보양식을 찾는데 예전처럼 개고기는 이제 좀 뭔가 좀 네. 먹기가 좀 껄쩍지근하고 삼계탕만 먹어갖고는 왠지 좀 안 될 것 같고요. 안될것 같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에 양반들이 양반들은 저 쌍놈들은 보신탕 먹고 양반들은 민어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뭔가 좀 돈을 쓰더라도 뭐라도 좀 먹어서 좀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반대 이야기인데 반대하기는 반대인데 아니, 옛날에는 민어는 백성들이 먹고 개고기를 그래서 먹었어요. 양반들이 먹었어. 참. 이게 왜 그러냐면 민어 같은 게 전부터냐도 그렇고 이렇게 지리를 네. 끓여도 뼈가 국물이 뽀얀하니까 곰탕처럼 그래야죠. 뽀얀하니까 좀 이렇게 깊은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쫄깃쫄깃하단 말이에요. 약간 숙성을 시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 이 민어가 살이 맛있단 말이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싼 느낌이 비싸도 그 값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일반 생산에 비해서 그럴 수도 비싸도 있겠네요. 요즘 이게 이제 기후가 요즘 이제 열대야되고 뭐 되고 이러면서 훨씬 더 안 잡히니까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통 한 30만 원 넘지? 오늘 민어 10kg짜리 샀는데 이거 특집 할기라고 민어 한 마리 샀는데 100만 원? 아니요 한 30. 아니 오늘 산 반. 거. 누나 나 100만 원 줬습니다. 100만 100만 원 원. 주고 샀어요. 100만 원. 한 마리에 10kg. 아 10kg? 어. 100만 원? 10 정확히 하면 11.7 정도 되는데 11.7인데 화로를 찍어 온 거라 화로 찍어에다가 수치에다가 그리고 오늘 물건이 없었어요. 원래 그까지는 안 나가 한 50만 원이면 살 건데 안 나가는 건 물건이 없었는 거라 이 완도급니다. 인자도끼 아니고 완도 물건. 여름 되면 한 30만 원 하지 않냐? 아니 요즘에? 10kg에? 아니죠. 10kg짜리 여름 100만 원 합니다. 한 마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팔민어. 오늘 우리 쿠마님이 저희 방송을 위해서 100만 원짜리 민어를 비싸졌냐? 노량진 경매 시장에서 울었습니다. 나 오늘 물건 안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전남에서 그때 작년에 가서 샀을 때 33만 원 줬거든요. 몇 킬로를? 몇 킬로짜리를? 10kg짜리. 10킬로짜리? 수치? 아니. 암치잖아. 암치는 33만 원이면. 암치는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되죠. 되죠. 될 수 있죠. 자 우리 저희 유튜브에서 알더박 검색하시면 저희가 요 방송 찍어가지고 영상도 올려드리니까
그 유튜브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알더바 민어편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우리 100만 원짜리 민어 꼭 한번 구경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상어보에서는요 서쪽과 남쪽 바다에만 민어가 있다라고 했고요. 번식기는 7월에서 10월까지. 참조기처럼 민어 또한 불회를 이용하여 마치 개구리처럼 부욱 거리는 소리를 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 인천 서해 쪽은요 이 민어 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민어가 흔했다는 맞아요. 때도 있었다라고 그랬대요. 하고요. 그 어부 강성준 씨 아마 지금 그 민어 잡으시는 분 같은데요. 준합 방식으로 잡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낚시 바늘에 새우를 끼워서 바다에 깔아두면 민어가 톡톡 문다. 또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잡는 방식도 빨라지는데요. 조류가 빨라지면 유자망 등으로 잡는데 유명한 곳은 전남 신안군 임자도와 서남해안 일대다. 그래서 이제 임자도는요 일제 강점기 때 전국에서 수백 명의 어부와 어선들이 이 민어를 잡아서 고가로 일본에 팔기 위해서 몰려들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그래서 홍등과나 술집들이 들어서고 정말 맞네. 심지어 일본에서요 게이샤가 이 임자도까지 원정 영업을 했답니다. 원정 뛴네. 원정 뛴 거예요. 원정 뛴 거야. 응? 자, 그럴 정도로 이제 흥청망청 불야성을 이뤘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어는 이제 국내 기록 중에서는요 최초로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우리 설문해자 중국 후안에 완성된 설문해자라는 책을 보면 면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아마도 먹어온 그런 그 물고기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즐겨 먹는 서민적인 물고기로 해서 민초들의 물고기다 해서 면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 정약전 선생님의 자산어보에 보면은 맛이 담담하면서 달아서 날것으로 먹거나 익혀 먹거나 다 좋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선 중에 날고로 먹어도 맛있고 익혀서 먹어도 맛있는 게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뭐 회문학을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 일단 비린맛 조금만 나면 회 안 먹었거든요. 내가 옛날에 안 살아봤지만 제사상에 올린 것 중 그리고 이바지 음식으로 올리고 이게 가고 제사상에 올리고 했던 것 중에서 제일 귀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어다. 그 살로는 회를 하거나 소금 간을 해서 말려서도 먹었고요. 민어포가 맛있습니다. 또 알도 소금을 뿌려 먹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균이 쓴 도문대작에 보면 물고기 중에서 흔한 것이 민어, 조기, 밴댕이, 낙지, 준치 등이 서해 곳곳에서 나는데 모두 맛이 좋아서 서해에 나던 흔한 생선이다. 주로 말려서 유통돼서 서울에서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아마 예전처럼 지금처럼 그런 냉동차가 없었으니까 좀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뭐 쪄서 먹건 뭐 탕으로 먹건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어떤 생선이 있다입니까? 잘 꾸덕꾸덕하게 말려가지고 찌거나 구워 먹지 않습니까? 맛이 진짜 올라갑니다. 그럼 말리면서 무슨 뭐 아미노산이 더 배가 되나? 약간 숙성하는 것처럼? 수분이 빠지면 아래에 있는 그 아미노산들이 딱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말리면서 씹히는 맛이 더 쫄깃쫄깃해지고. 어저께 제가 통영 갔다 와가지고 능성어 말린 걸 사왔습니다. 능성어. 콜라겐도 생긴다 생선에서. 능성어 말린 걸 사가지고 오늘 딱 구워 먹는데 구워 먹고 나서 손님들한테 쪄서 냈거든요. 야, 손가락 빨아먹는 맛입니다.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그게 콜라겐이야. 맛있대잖아요.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그 말려서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먹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 생선 살의 맛이 어떻게 보면 더 응축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흔했을 때도 있고요. 또 조선시대에 귀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조대왕의 어머니 해경공 홍씨가 해감년 밥상에 이제 민어 자반이 등장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숙종 때는요. 그 숙종대왕이 여든이 된 우암 송시열에게 장수를 축하한다면서 민어 20마리와 조기 300마리를 하사했는데 이 송시열은 당대 최강 정치 세력인 노론의 영수였기 때문에 최대 정치 계파의 우두머리에게
이 왕이 아부를 한 셈이다. 네. 그럴 아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잘 보이려고. 네. 네네. 자 그럴 때 민어 20마리, 조기 300마리면 조기는 그만큼 더 흔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민어는 그래도 좀 값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장한테 대통령이 선물했다라는 네. 거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민어는 뭐 비교적 좀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네, 민어가 작으면 네. 이건 똥값이라. 크잖아요. 근데 민어 크지 않습니까? 아. 15kg, 20kg 넘어가면 이 네. 값은 있다 아닙니까? 네. 그렇지. 정말 많이 뜁니다. 커질수록 네, 커질수록 뜁니다. 커질수록 막 2배, 3배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아마 선물한 게 정교대왕이 그 송신한테 선물한 거는 20kg 이상짜리 큰 게 그럼, 아닐까. 한 10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 2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정조가 진찬이원 때 네. 하는 거는 되게 크잖아. 네. 거긴 뭐 이 왕가에서 썼던 거는 뭐 한 20kg짜리를 네. 알려져가지고 어마어마하네. 쓸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조선 중기의 문인인 이응희 선생이 쓴 옥담 시집에 보면요. 솥에 끓이면 탕이 맛있지만 이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걸 보면 네. 예로부터 민어를 탕이나 국으로도 먹었던 것 같고요. 또 1934년에 이성만이 쓴 간편 조선 요리 제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고추장국에 민어와 소고기, 파, 미나리를 넣어 얼큰하고 개운한 민어국을 끓였다. 그게 어육장입니다. 어? 그게 어육장입니다. 아, 네. 그게 어육장입니다. 어육장. 네, 네. 지금 코마에서도 맨 마지막에 식사할 때 같이 거기 나오는 게 되잖아요. 어육장입니다. 네, 고기하고 생선을 같이 나옵니다. 서울식입니다. 어육장? 아, 어육장 서울식이에요? 나는 우리 일본 영남자 일본식으로 배웠지. 아, 일본식으로. 자, 민어가 이 1934년에 어획량이 7만 4천 톤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요. 남획을 하면서 그 민어가 급감을 해가지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고 더군다나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삼계탕이 대중화되면서 민어는 북달인 음식의 대표 자리에서 좀 밀려났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여름 그렇죠. 봄날에 삼계탕을 많이 먹었는데 비싸고. 삼계탕이 또 너무 이제 흔해지고 누구나 다 먹는 음식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찌 그것만 먹으면 뭐 치킨 먹나 삼계탕 먹나. 맞아요. 조 사부님 말씀대로 후달려요. 후달리니까 후달리니까. 그래서 네. 민어를 또 좀 그 찾기 시작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민어가 귀하고 비싸졌다. 민어를 두고 서울 양반들 복날 음식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이제 이 때문인데요. 귀해지니 옛날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그 귀한 것을 먹으려면 조선에서도 서울 양반 정도는 돼야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1800년대 말에 그 나온 책 시의전서에는 민어회 조리법이 나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민어 껍질을 벗겨 살을 얇게 접여서 가늘게 썰어 기름을 발라 접시에 담고 그 대신에 겨자와 고추장을 식성대로 찍어 먹는. 아마 와사비가 그 네. 당시에는 없었을 없으니까. 테니까.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있답니다. 네. 또 옛날 시전서나 뭐 중고상민경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복질이지 복. 네. 복을 먹는 음식 복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회나 복질이 끓이는 방법에도 꼭 기름이 들어갑니다. 들기름, 참기름을 넣습니다. 네. 그 당시엔 조미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거 네. 소금 네. 넣고, 그지? 소금하고 근데 이걸 내가 문헌대로 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복은 시원한 맛으로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맛있어요. 오. 기름이 들어가면서 시원한 맛도 올려지는데 구수한 맛이 한 번 더 받치면서 맛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꼭 지금 레시피가 전부가 더 발전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 난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게 그 민어는 예전에 남부 해안에서 잡히니 남해 아니면 민어가 많이 나는 서해나 영남 내륙까지 운송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당시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으니까 민어를 산채로 유지하는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민어를 회로 쳐서 먹을 만한 그런 상태로 어찌 운송했겠냐. 그러니까 아마도 말리거나 염장을 한 상태로 꼬독꼬독한 채로 옮겨서 그거를 이제 포를 떠가지고 기름장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던 게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민어회, 그죠? 지금의 회하고는 뭐 상당히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모든 생선이 그렇듯이 민어는 죽으면 금방 썩는데요. 특히 여름 날씨에 2시간도 안 돼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거고요. 이를 썩지 않게 하려면 피를 빼고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해야 되고 또 바닷물로 씻어서 말리거나 살짝 소금을 뿌려서 그 음건을 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전서 속에 나오는 민어회는
이 말린 상태의 민원을 쓸 것이다. 네. 이게 지금 밀값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게 화하고 선하고 가격 차이가 2배, 3배 차이 나거든요. 오늘도 화를 선을 갖다 쓰면 한 40만 원 정도 샀습니다. 예, 예. 근데 화르잖아요. 예. 화하고 선하고 민원 진짜 금방 갑니다. 선은 요즘에 뭐 얼음 냉장이 발달했다 그래가지고 얼음 재가지고 와도 선어들 거기서 배에서 죽은 것들은 사실 회를 딱 쳐보면 살이 물컹물컹합니다. 배에서 죽은 거는 예. 혀를 치면 물컹물컹하죠. 예. 근데 화를 살아가지고 꼬리를 깍 찔러가지고 피를 뺀 상태로 이렇게 이끼심해라 그러죠. 예. 꼭 뒤집어가지고 등 쪽으로 한번 철사를 쫙 잡아놔가지고 예. 척추를 딱 마비시켜. 아, 그러니까 요거를 사후경직을 좀 늦게 만든다. 아. 늦게 만든 요런 놈들은 잡은 지 3일이 돼도 있답니까? 해가지고 3일이 딱 돼서 사심 썰어놔도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피를 빼느냐 많이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민어회를 몇 번 좀 먹어보긴 했는데 솔직한 느낌은 그 뭔가 그 쫀득쫀득하고 약간 그 식감 꼬들꼬들한 거 이런 거 거의 없었고 여태까지 제가 네. 먹어본 거는 그냥 왠지 두껍게 썰었는데 요즘 포석포석해. 값은 비싸고 포석포석해서 아 물론 민어 전 같은 건 맛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먹었던 민어회는 아 왜 사람들이 여름에 이 비싼 돈을 주고 민어회를 먹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 약간 좀 그 선도나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먹었던 예. 거. 나 선어 드신 겁니다. 아, 예. 선어. 오늘 화로 한번 잡숴봐. 화로. 자, 오늘 저희가 다음 편에도 화로 먹으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또 맛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린 우리 시전서에 보면요. 네네. 살을 10개 점여서 살결대로 가늘게 썰어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민어는 살이 무른 편인데 얇게 점이고 이를 다시 가늘게 썬다는 것이 특이해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꾸덕꾸덕하게 살을 발라 먹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를 통해서 옛날 조상들은 자연 숙성 민어회를 먹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 내장하고 다 제거를 해가지고 내장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포 상태로 말리는 겁니다. 포 상태로 말리면 꾸덕꾸덕해진다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얇게 떠서 꼼수로 얇게 떠가지고 기를 발라가지고 어포 형식으로 드시는 거죠. 예. 회라기보다는 어포라고 맞습니다. 그치. 아 맞아요. 예. 회라고 지금의 예. 상식으로 보면 회라기보다는 예. 또 북어포처럼. 예. 북어포처럼. 북어포는 좀 그렇고 그렇죠. 쥐포보다 좀 말캉말캉한 분들. 예. 꾸덕꾸덕한. 예. 그렇게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그 우럭을 그렇게 네. 말려가지고 제사상에 놓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실제로 그 한식에서 전통 한식에서 그런 어포 같은 거를 많이 썼나요? 많이 예전부터? 썼죠. 이바지 보낼 때도 많이 보내고. 아, 예, 예. 어포 갖고 딱 모양 내갖고 또 보내고 이런다니까. 그럴 때 이바지 음식 할 때 주로 어포는 어떤 종류의 생선을 많이 썼었어요? 민어도 많이 쓰고요. 민어. 그 다음에 도미도 쓰고요. 도도 쓰고요. 전도. 예. 그러니까 뒤 치자 들어가는 거 안 쓰고 치자 들어가는 거 안 쓰고 꽁치, 갈치 이런 건 안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깔치 이런 거 고기 취급도 안 했습니다. 싸기도 많이 싸고. 격도 좀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조금 모양도 이쁘고 좀 살도 먹을 만한 네. 거. 근데 그 대표적으로 민어나 그 도미, 전동 같은 거.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지 이바지 보낼 적에는 그런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생선은 포는 대구포. 대구포. 그 옛날에도 명태포 같은 건 쓰지도 않았고요. 그런 건 안 썼어요. 명태 같은 거 대구포. 동태는 쓰지도 않았고. 대구포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포 같은 거는 우리 삼천포 쪽에서 만드는 거죠. 예. 일단 이상하게 생긴 것들은 안 했습니다. 아 이쁜 거 이쁘고 좀 멋지게 생긴 것들 덩어리 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있지. 근데 우리 그 가족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이바지가 뭔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박영수 선생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요즘 이제 또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이바지 그러면 이제 여자네 집에서만 보내시는 줄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네 집에서도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음식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네 집에서 남자네 집에서는 이제 사주단자를 보내잖아요. 예. 그죠? 네. 자기 이제 만약에 얼마 전에 하셨죠? 2번 했다고 지금 계속.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남자네 집에서 사주단자를 보내고 자기 이제 사주를 네. 여자네 집에 함 가져갈 때 사주단자를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지고 가서 여자네 집에서 이제 혼례를 치르잖아. 네. 그러면 이제 혼례 치르고 여자네 집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바지 음식을. 그죠? 네. 그러면 그 이바지 음식을 먹고 답례로 남자네 집에서도 음식을 보내요. 남자네 집에서도. 근데 이제 그 음식을 보낼 때 서울식, 뭐 전라도식, 경상도식. 경상도식 다 달라요. 네. 그게 이제 지역마다 음식이 다 다르긴 한데 그 남자네 집에서 보내는 이바지 음식 다르고 여자네 집에서 보내는 음식 다르고 지역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제 우리 박양수 선생님 모시고 이바지 음식 특집 한번 해도 재밌겠네. 그게 또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 그거 게 한 10편 해야 됩니다. 10편. 이게 얼마나 함도 팔아야, 재밌는 게 함도 팔아야 되고. 아니